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정말 시뻘겋습니다. 붉은색이 밝을수록 하락장이 심하게 온 것이죠. 어제 FOMC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 제로 금리 발언하고 어제 하루는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FOMC 미팅 여파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1.7%까지 급등하면서 성장주, 기술주 폭락했습니다. 어제 속보로 파월 의장 금리 폭등 경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의 핵심은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까지 오른다고 했었죠. 중국도 6% 양해해서 중국 GDP 성장한다고 리커차 총리가 제시했었고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0.25%이고 중국은 3.25%입니다. 기준금리가 3.25%죠. 미국하고 중국이 성격이 다르다 해도 부양책으로 돈 풀고 금리 안 올리면 당연히 유동성이 넘쳐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코로나로 경기 악화되어 있는데 억지로 미국이 금리 안 올리면서 시장의 반응에 좀 더 민감한 10년물 채권 금리 가격은 우선적으로 폭등하는 거였고요.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워렌 버핏의 BRK나 가치주, 은행주들은 좋은 거고 거기에 덩달아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수혜 보는 거죠. 전체 맵을 보면 컨택트주, 언컨택트주 할 것 없이 빨간불이지만 은행주만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장기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미국도 억지로라도 금리 올리고 주시장에 부정적으로 지속되냐? 결코 그렇게는 볼 수는 없고요. 4월에 또 FOMC 미팅이 있고 파월이 말했듯이 시장 상황이나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폭락이나 경제공황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해 가면서 금리 인상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가가 관건이죠. 그리고 미국은 2008년부터 금융위기 그리고 자본시장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금리 잡는 데는 정말 잘하죠. 3월 14일 제니 옐런 장관이 ABC하고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은 일시적인 가격 변동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1970년 같이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없다. 우리는 매우 잘 고정된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인플레이션 관리 방법에 대해 학습이 잘 된 페드, 연준이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면 확실히 모니터링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부양책이나 미국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도 재정 상황이 지속 가능하도록 적자를 통제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장관으로 제니 옐런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고요. 지금보다 더 심한 2008년 금융위기 무너진 미국 경제도 옐런이 페드 연준 의장이 있으면서 잘 헤쳐나갔죠. 그리고 오늘처럼 채권금리가 1.7%까지 급등해서 3월 24일에 열리는 미국 채권 2년물하고 7년물 경매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정말 관건이고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2월의 응찰률이 2.2배 나오면서 나스닥 시장에 부정적이었습니다. 3월 초에는 2.4배 10년물 응찰률 나오면서 나스닥은 다시 반등했었고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응찰률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중국하고 일본이 얼마나 사주냐가 관건이고요. 3월 24일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트레저리 디렉트 미국 채권 경매 사이트를 중시하셔야 됩니다. 어제 분명히 파월 의장이 제로 금리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채권 금리 인상하고 더불어서 오늘 미국 나스닥 시장에 부정적이었던 것이 채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대폭 증가됐다는 것인데요. 3월 11일 지난주에 71만 명으로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줄어들면서 점점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77만 명으로 6만 명 이상 청구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실업급여가 $300 9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도 있고, 사람들도 지금 일하러 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취업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요. 3월 14일에 실업급여 연장 안 됐으면 15일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빠르게 사인하면서 단기에 신규 실업 청구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소비를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게 경제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디즈니랜드도 4월부터 다시 개장하고 5월까지 바이든이 말한 미국 성인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면 확실히 경기가 되살아날 듯 합니다. 단기적인 지표로 크게 우왕좌왕할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펀드멘탈을 다시 재점검하고 하락장의 추매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난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 관심사가 리튬 철이 포함된 셀 생산이라고 말했습니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전략, 이런 아티클이 하나 떴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모델3 배터리에서 코발트를 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좀 더 많은 모델3에 적용할 것이다, 확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MCN, 망간, 코발트, 니켈을 주원료로 하는 배터리가 메인이죠. LG화학이나 SK, 삼성, SDI에서도 메인으로 만드는 제품이고요. 테슬라 차량의 대부분도 MCN, 망간, 코발트, 니켈 배터리를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MCN에서 비싼 코발트를 빼고 인산철을 넣어서 만든 배터리가 LFP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CATL LFP 배터리 쓰는 것은 2019년부터 이야기가 된 거고, 또 우리들은 LFP 배터리가 겨울에 방전도 되고 성능이 별로라는 것을 아는데 요즘 또 왜 다시 이슈가 됐냐 생각하실 분도 많을 듯 합니다. 일단은 폭스바겐 때문이고요. 폭스바겐 주가가 요즘 장난 아니죠. 일주일 내에 7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영상에서도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로 자체 배터리 사업부 만들어서 노스볼트하고 5대2 지분 투자해서 배터리 사업에 집중하겠다, 폭스바겐만의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덩달아 한국의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주가는 떡락했었죠. 또 테슬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요. 폭스바겐이 하겠다는 것이 LG 배터리 파우치형 안 쓰고 네모난 각형 자사 배터리 제품을 2030년까지 폭스바겐 전 차량 중에 80%에 적용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다수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한국 LG랑 협력했을 때는 MCM, 망간, 코발트, 니켈을 원료로 하는 배터리를 썼었죠. 폭스바겐이 파워데이에서 말하고 스스로 만들겠다고 한 LFP 배터리는 일론도 이전에 얘기했습니다. 일론이 2월에 LFP가 테슬라 표준 범위 차량, 스탠다드 레인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었죠. LFP가 성능이 코발트 들어간 MCM보다는 밀도도 낮고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에는 쓰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테슬라가 잘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하고 LFP 배터리 성능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2020년부터 주요한 LFP 배터리의 특허가 완료되기 때문에 기존에 중국에서만 쓰던 LFP 배터리 기술을 테슬라나 폭스바겐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7월에 4680 배터리 나오고 그 이후에 배터리도 좀 더 LFP로 마진을 낮출 수가 있겠죠. LFP 배터리를 쓰게 되면 지금 중국 모델3도 그렇지만 배터리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3 가격이 하나 300만원 가량 저렴해집니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 모델3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만 생산을 해서 아시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대신에 내년부터는 주요한 특허가 완료되기 때문에 텍사스 벨린에서도 LFP 배터리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마진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글로벌에서 LFP 배터리 쉐어가 14.3%이고요. 중국, 유럽에서 테슬라나 폭스바겐, BMW, 그리고 중국 전기차들, 이런 전기차들의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 보급형 모델은 거의 다 LFP 배터리 쓰고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경쟁
경쟁사들 제외하고 테슬라만 보더라도 모델 3 글로벌 쉐어는 16.4%이고요. 글로벌에서 LFP 배터리 쓰는 모델 3 비중이 5.4%인데 이것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새로운 전략으로 LFP 배터리를 좀 더 확대하고 마진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LFP 배터리가 양산이 더 많이 되고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 기존의 MCN 하이 퍼포먼스에 쓰이는 배터리보다 폭발 같은 안전 리스크도 더욱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